안녕하세요. 호박자동차 3위의 김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다른 바쁜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공장도 새로 증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마침 이렇게 시간이 나서 얼마 전에 수리가 막 끝난 이 차량을 리뷰하고자 제가 오늘 시운전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시운전을 이 차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리가 끝나면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5일 정도를 시운전을 합니다. 그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수리가 완벽하게 잘 됐는지 좀 잘못돼가지고 어떤 경고등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쏠림, 이상함, 증상, 진동, 틀어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또 수정 보완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가 또 완벽하게 우리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완벽하게 수리가 된 게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은 수리하는 과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띡 출고했는데 아주 가벼운 문제로 경고등이 띡 들어왔어요. 그러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사고차인데 싸다라는 이유로 샀는데 산지 하루 이틀 만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와. 근데 일반 고객님들은 그 경고등이 이게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 노발대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요거는 간단한 문제, 요거는 좀 큰 문제, 이거는 우리는 즉시 파악이 되는데 고객님들,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괜히 큰 오해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리하는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수리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시운전하는 과정입니다. 고객님들께 신뢰를 바탕으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드리기 위한 충분한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보이시면 보이시죠? 27,234km 27,000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실내 상태, 컨디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신차급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냥 신차급 수준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차량의 큰 장점이 있잖아요.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우수하다. 또 한 가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숙성이다. 이 차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동이 켜 있는 거야 안 켜 있는 거? 안 켜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하이브리드 제품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적막할 정도로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 오토홀드 기능이 있잖아요. 오토홀드 기능이 이게 불 켜졌잖아요. 오토홀드 기능 키면 드라이브 놔져 있는 상태 있잖아요. 드라이브 들어가 있잖아요. 드라이브 놔져 있는 상태에서도 차가 앞으로 안 가. 페달을 안 밟고 있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는데 그죠? 앞으로 안 가. 이런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들어가 있고, 이거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가장 장점이라고 부각됐던 게 실내적인 고급스러움인데, 그 고급스러움을 뭘로 강조를 했었느냐, 이런 실내 그 우드 그레인 있잖아요. 그래, 우드 그레인 이런 거, 카본 이런 거. 네. 우드 그레인 이걸로 이제 많이 렉서스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부각을 시켰었어요. 실내 인테리어의 멋스러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드 그레인을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익스테리어가 그 느낌이 짙은 갈색에 살짝 옅은 오렌지색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죠 이거를? 갈색은 아니고 가을색이라고 표현할게요. 가을색과 이렇게 조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많이 옵션적인 부분들은 핸들 열선부터 해서 통풍 시트, 열선, 커튼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오토홀도 들어가 있고, EV 모드 있고. 이게 이제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라는 모델인데, 유리창에 비치는 요 기능이 들어가면 럭셔리 플러스 이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좀 우수한 편이다. 실내 공간이 같은 급의 타사의 모델들 대비 뒷좌석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넓고 편안한 느낌이 좀 더 우수하다. 일단 시운전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하체 쪽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라든지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 균형에 맞지 않는 불규칙적인 뭐 윙윙거리는 소리라든지 차량의 쏠림, 핸들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핸들의 쏠림 일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 차는 사고가 하체 쪽에 데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히 정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좀 세워놓고 이 차에 대해서 외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오늘 햇빛이 조금 강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볼 테니까 영상의 화질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꼼꼼하게 보시자고요. 여기 조수석 앞쪽 부분이 좀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이 사고 났을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고로 느꼈지만
막상 저희가 앞부분을 털어보니 안쪽까지 밀린 사고는 없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잘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건 단차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리가 좀 잘못되면 이 본네트와 핸드하고의 이 틈새, 내지는 이 범버와 본네트의 틈새, 이런 틈새들이 단차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으면 좀 언밸런스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건 사고 수리가 잘 됐다, FM대로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는 건데, 단차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이 측면 쪽에서도 이 반대쪽 운전석 쪽도 단차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완전 무사고 차들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비교를 해도 이 단차는 똑같습니다. 지금 정면 쪽으로 사고가 좀 있었지만 이 단차 수준을 보니 수리가 참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퀴 하체부터 옆면, 측면, 후면까지는 사고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데미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깨끗하죠. 아우, 깨끗합니다. 네. 색상은요, 이게 좀 지색이에요. 지색. 이게 그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출고되는 색상 자체가 이제 실버 색상, 옅은 은색과 좀 황급빛 도는 은색, 흰색, 그리고 이 쥐색, 거의 대부분이 가장 1번으로 많이 출고된 게 은색 계통이 가장 많이 출고가 됩니다. 왜 가장 많이 출고가 될까요? 그만큼 새 차를 뽑으시는 분들이 은색 계통이나 쥐색 계통을 가장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외관성으로는 특별하게 흠잡을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실내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좀 더 잘 안 잡히더라고요. 조금 뿌옇게 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좀 고급지고 사용 흔적이 딱히 보이질 않아요. 원래 이렇게 자주 좌석에 앉고 좀 지저분하게 사용을 하면 사용 흔적은 흔히 남잖아요. 그러면은 좀 타면서도 좀 기분 상하기도 하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사용 흔적 흔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탔던 차량이고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실내 소독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 실내 클리닝 하면서 일단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특히 제가 아까 그 시운전하면서 좀 강조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 렉서스 같은 경우는 같은 동급인 그 벤츠의 E클래스, 뭐 CLS, BMW의 5 시리즈, 6 시리즈, 아우디의 A6, A7, 요 모델들하고 같은 정도의 동급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모델들보다 가장 우수한 장점이 뒷좌석의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된다. 뒷좌석도 사용은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의 안 탄 것 같아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썬루프도 있고요. 안에 이 위쪽 부분을 탑실링이라고 하는데, 탑실링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낙서라든지 뜯긴 자국이라든지 스크래치 난 자국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우, 참 깨끗하다.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깨끗하죠, 차. 저는 이런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를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할 수만 있다면 차량은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도 한번 볼게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충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뒤쪽 문 여는 거는 버튼이 이쪽 측면 쪽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적용이 됐고, 골프백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꽤 넓은 편이고요. 아래쪽 공간도 이렇게 부속품들 다 잘 있습니다. 자, 닫아볼게요. 짠. 자, 그러면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고요. 안쪽 내부 수리 같은 경우는 좀 잘 됐는지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수석 측면 쪽 앞쪽으로 이렇게 그 받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심하게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의 최초 영상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자, 렉서스 차량 어느 정도 파손이 있었고 어느 정도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그룹, 앞배 부분을 다 털어냈습니다. 자, 보이시죠? 털어낸 부분. 이렇게 라디에이터 팬도 있고, 앞 범버,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판넬, 컨덴샤, 쿨러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털어냈어요. 지금 성능기록부에서의 그 사고 요무에 포함되는 부분, 거기에서 라디에이터 서포트 판넬, 그것만 딱 이게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능기록부상 표시되는 부분, 사이드 멤버, 이것도 사이드 멤버, 그리고 본네트, 팬더, 앞 팬더죠.
이런 부분들이 성능 기록부상 딱 이제 표시가 되는데, 보시면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이드 멤버들이 그리고 앞 그룹 판넬들이 전체적으로 엔진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죠. 그래서 그런지 앞쪽에 충격 사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엔진, 미션 이런 상태에 충격이 가서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이게 알루미늄 주물로 돼서 이렇게 제작된 부분들이라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있었다 그러면 깨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통째로 보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충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충격받은 게 아예 없는 거죠. 잘 보호를 한 거죠. 엔진 멤버하고 앞에 그룹들하고 인사이드 멤버들이 이 엔진을 보호를 해준 거예요. 사고 충격에 데미지가 가지 않게끔. 여기 보시면 이게 매니폴더인데, 매니폴더도 이 엔진보다 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매니폴더는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요거는 충격이 조금만 약하게 가더라도 이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깨지지 않고 멀쩡하게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까지 밀려 들어오는 사고는 아니었다. 다만 이 사이드 멤버가 양쪽에 11자식으로 여기 이쪽 부분을 쭉 일절로, 그리고 여기도 일절로 쭉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차 중요한 골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탱해주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찌그러지거나 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아예 없었고, 지금 조수석 앞에 사이드 멤버는 지금 폈어요.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졌습니다. 보이시죠?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까지 세워져야 돼요. 이 부분은 뭐 교환할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부터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요거처럼 다시 세우는 기술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바로 잡을 겁니다. 예, 이 수치를 정확하게 재서 잡아야 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제대로 펴내지 않으면 나중에 조립할 때 단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저희가 이 부분은 펴낼 거니까 지금부터 수리를 저희가 꼼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렉서스 차량 지금 판금 작업이 다 끝났고요. 외판 교환까지 끝났습니다. 일단 도장을 대기 중에 있고요. 처음에 제가 사고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사이드 멤버죠. 예, 사이드 멤버가 이쪽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좀 휘었었죠. 이 부분을 저희가 판금으로 지금 균형 있게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과 이거는 이제 원래 상태 그대로죠. 원래 상태고, 요거는 판금을 해서 균형을 맞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 그룹이죠. 요게 지지 판넬이에요. 앞에 라제트 서포트 판넬. 요게 지지 판넬인데, 요게 이제 엔진을 보호하고 서포트 판넬 밑에 쪽으로 뭐 콘덴셔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조수석 좀 휀다 교환하고요. 본네트도 당연히 교환 들어갔고, 앞에 라제트 서포트 판넬 교환 들어갔죠. 그렇지만 반대쪽에 이쪽 휀다라든지 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멀쩡합니다. 도장 대기 중에 있고요. 도장만 깔끔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어떤 최종 점검을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지만, 지금 보시면 자, 어차피 차량은 새 차로 만들어질 때도 뼈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조립되는 과정 속에서 차가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저희가 앞쪽 부분은 다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그 부분부터 사이드 멤버죠. 사이드 멤버가 살짝 찌그러진 부분, 그 부분 저희가 다시 수치 정확하게 잡아서 피고요. 판금을 하고요. 그 후로 차근차근 하나씩 부품들로 이제 조립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립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수리는. 그죠? 이쪽에 누가 사고 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디가 사고 났는데 어디가? 도대체 어디가?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리프트 띄우자마자 앞에 털었을 때 딱 본 게 엔진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지금 엔진이 여기까지. 여기가 이게 엔진이죠. 엔진하고 미션하고 지금 이쪽이 딱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사고가 있었으면 당연히 엔진하고 미션하고 충격을 먹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털었을 때 보니까 전혀 밀려 들어오지 않고 닿은 흔적도 없어요. 아예. 이 밀려 들어온 게 여기를 부딪힌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엔진하고 미션 쪽은 아예 충격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게 보증도 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엔진 카바인데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카바예요. 그냥 여기 앞에 부분이 살짝 이렇게 금이 갔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본드 작업해서 좀 붙여줄 건데, 저거는 그냥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카바인 상태입니다. 부품 가격이야 수입차다 보니 뭐 카바 하나 교체하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 후딱 잡아먹지만, 이게 굳이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고 카바인데 이거 굳이 교체를 해서 차량의 단가를, 매매가를 올릴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저 부분은 교체를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고지를 드리고요. 그러면 저 카바가 깨질 정도면 엔진 쪽에 충격이 먹었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앞쪽 이 부분을 갖다가 받쳤는데 이 부분에 보면 위에 이런 카바들이 있잖아요. 카바들이 밀리면서 이 카바가 밀리면서 여기를 갖다가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 카바가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깨진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진의 몸통에 만약에 충격이 먹었다고 하면 엔진의 매니폴더가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이 매니폴더가 깨졌겠죠. 근데 매니폴더 이거 세차 나올 때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게 충격 아예 안 먹었어요. 여기를 보고 엔진에 충격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보는 거고, 요 밑에 알루미늄 바디, 엔진 바디, 미션 바디, 요런 걸 보고 엔진에 충격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는 거지, 이런 카바 쪼가리 좀 금갔다 그래서 엔진 충격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한 27,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새 차를 뽑아서 한 사람이 탔던 거예요. 한 사람이 타다가 운행 중에 본인의 과실이었는지 상대방의 과실이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가벼운 추돌 사고가 있어서 그 상태로 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엑서스 서비스 센터 갔더니 수리 견적이 좀 꽤 나오죠. 서비스 센터 가면 당연히. 그래서 보험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험사의 전선 처리, 전체 배상, 손해배상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 차주한테는 차량 가격만큼의 전체 손해배상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이 차량은 보험사의 그 권한으로 공개 매각을 합니다. 그 공개 매각을 할 때 저희 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개 입찰을 해요. 그 중에 사고 난 상태로 가져가는 매물 가격을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 받아오는 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낙찰 받아와서 제 자체 공장에서 직접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손 이력이 발생을 했다. 전체 손해배상을 해줬으니까. 전손이라는 거는 무조건 사고가 크게 나서 타지 못할 차를 갖다가 살려낸 차가 아니고요. 그냥 보험사가 차주한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적인 손해배상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너무 크게 파손돼가지고 살려낼 수가 없는 차면 왜 그걸 갖다 수리해서 살려내겠어요? 그건 그냥 폐차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차들은 굴러다니지 않아요. 당연히 폐차장으로 가는 거지. 적당히 파손이 돼서 충분히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차, 그런 차는 전손 처리가 됐지만, 전체 손해배상이 됐지만 입찰을 해서 따온 다음에 마땅한 가격에 수리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좀 더 낮게,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차량이 신차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나 국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차 예약하려면 3개월이 걸리네, 6개월이 걸리네, 1년이 걸리네, 기약이 없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차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있죠. 중고차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에 거래되는 중고차가 부족한 풍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40%, 50% 폭등하고 있대요. 그러면 1,000만 원에 거래가 된 걸 갖다가 막 1,400만 원, 1,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 대래 중고차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업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15년 동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간혹가다 그런 일이 한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한 번씩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차량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좀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차급, 아반떼라든지 K5라든지 K7이라든지 이런 신차급들 있잖아요. 걔들은 지금 신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차급 중고차, 주행거리 1,000km, 2,000km 뛴 것들 있잖아요. 걔들을 신차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 사간대요. 왜? 신차가 안 나오니까 5개월, 6개월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누군가가 한 2,000km 정도 뛴 차지만 나 새 차 가격 그만큼 주고 그냥 나 이거 빨리 탈란다, 이 생각으로 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물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의 지금 그런 현상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조만간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차가 좀 많아서,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산으로 갔는데 말이, 이 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세가, 정상적인 완전 무사고에 이 주행거리 27,000km에 2019년식 럭셔리 플러스 모델, 그리고 이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된 차, 이런 차 정상 거래가는 지금 4,700만 원 전후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적용시킬 건데, 가격을 자, 지금부터 하나 강가를 따져볼게요. 자,
먼저 이 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고차 성능 기록부 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나왔느냐. 자, 본네트 교환. 이 앞에 본네트 당연히 그 영상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네트가 많이 찌그러졌었잖아요. 당연히 교환해야겠죠. 본네트 교환, 그리고 휀더 교환, 그리고 그 본네트 안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이드 멤버 판금이라는 부분, 그 사이드 멤버 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골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무사고차가 아니고 유사고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교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검사 소견이 나왔다. 그러면 그 교환된 걸로 인해서 그 수리한 걸로 인해서의 감가상각을 얼마 정도 적용을 시킬 거냐? 정확하게 300만 원 적용시킵니다. 300만 원 다운시키고요.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있느냐? 전체 손해배상을 받은 차량이다. 그래서 보험 이력상 전손 1회라고 떠 있습니다. 그게 이 감가 사유가 되긴 합니다. 차량 매매가에. 그래서 그 전손 이력이라는 명목, 그 명목 때문에 또 얼마를 적용시킬 거냐? 300만 원을 또 적용시킬 겁니다. 사고 데미지 교환되거나 수리된 부분으로 300만 원, 전손 이력으로 300만 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색깔 굉장히 괜찮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두운 지색이어서 이게 밝은 은색이나 흰색이나 검정보다는 색깔 감가라는 게 조금은 있습니다. 중고차에서는. 그래서 이 색깔 감가로 해서 50만 원 정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 개인적인 이벤트, 이 차량을 좋은 고객님들한테 넘겨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할인 이벤트에서 100만 원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총? 자, 교환된 부분 때문에 300만 원, 보험 이력으로 전손이라는 이력이 떴다는 이유로 300만 원, 그리고 색깔로 인해서 50만 원 감가, 제 개인적인 그 이벤트로 100만 원 감가. 그럼 얼마죠? 토탈? 그렇죠. 750만 원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가보다 750만 원 저렴하게 제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예.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줄 거고요. 제가 무상 보증 기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타셔도 되고, 제가 수리를 완벽하게 했을 뿐더러 또 수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운전 테스트, 전반적인 테스트를 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출고 나가고 난 다음에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할 차냐,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걸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호박자동차의 김 부장이었고요. 완벽하게 수리된 차를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제가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